네, 반갑습니다. 유종의 사회연구소 유종현이고요. 우리 오늘 3월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월 해설을 하러 왔는데, 일단 이제 여러분이 고3이 되고 이제 겨울방학 동안 공부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개념이 1회독이 끝난 친구들도 있지만 1회독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사실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이제 등급 컷이 막 그렇게 정확하고 뭐 의미가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여러분이 일단은 3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좀 점검하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어떻게 세워나가는 게 좋을지 그 정도의 이제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당연히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가 처음이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이 하나 있는데, 일단은 오늘 본 국영수, 탐구 다 포함해서 오답을 이번 주 안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그 현장의 기억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왜 이거를 답으로 했었는지, 왜 이거를 못 보고 지나쳤는지 이런 게 기억이 남은 상태에서 오답을 정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주까지 전 단원, 전 과목, 전 문항 오답을 끝내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문화는 이제 제 해설만 보셔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문항을 해설하고요. 총평을 좀 먼저 하면은, 일단 너네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예상 등급 컷이겠죠. 그래서 물론 오늘 밤에 올라가겠지만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1컷은 한 42점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42점 정도 나올 것 같고, 2컷은 한 36에서 37 정도 나올 것 같고, 3컷이 이제 30점대 초반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너네들이 공부를 얼마나 끝냈느냐에 따라서 3컷이 20점대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3월 모의고사는 작년 수능의 트렌드를 좀 많이 따라가는 편인데, 작년 수능에서 이제 어렵게 나온 채점형 문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벳별로 개별 채점을 해야 되는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 아니요, 뭐 몇 점, 이런 어려운 채점형 문제는 나오지 않았고, 대신 이제 도표에서 작년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냄새가 조금은 났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11번에서 바둑판 표를 직접 그려야 되는 문항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유형인데 이제 다시 바둑판 표를 여러분들이 재구성해야 되는 유형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삼중수혜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려서 푸는 게 나왔는데, 사실 16번은 출제자가 힘을 빼고 출제한 게 완전 잘 느껴졌어요. 뭐가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기존에 이 3중 벤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직접 재구성하는 문제로 냈지만, 얘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수치를 다 제공을 해주고 그냥 비율과 수의 관계를 아냐 플러스 요게 이제 이 수치를 다 더했을 때 100에서 뺀 그 비수급자를 너네가 직접 구해봐라 정도의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미 개념을 1회독한 친구들은 익숙한 유형이어서 풀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계산 과정도 조금은 계산 실수로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부정비 도표는 사실 작년에는 증가 감소 변화 없으면서 이 분수의 원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나왔다면은, 이번에는 그냥 전형적인 유소년 부양비, 그다음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을 줘서 유분호 총 고표를 재구성하는 문제로 나왔는데, 얘는 이제 저랑 도표를 한 친구들은 굉장히 수월하게 풀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썸네일 보고 들어온 친구들, 내가 뭐 전체 인구나 부양 인구를 100으로 주면은 병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를 100으로 두려고 하지 말고 그냥 분수로 바로 해석해서 대입하시면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음. 네, 그래서 이제 도표가 총 3문제가 출제가 됐고 채점형이 총 4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5점이 이제 카드 게임형.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카드 게임형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오목이 나오고, 올해는 이거는 무슨 거의 사기죠. 무슨 카드를 뽑아서 맞추면은 남의 점수를 뺏어올 수 있는, 이게 무슨 수학여행에서 레크 할 때 뭐 마지막 문제 맞추면은 뭐 거의 결과가 뒤집혀 버리는 그런 이제 사이코 같은 문제가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9번에 이제 채점형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 B, C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문항이 나왔고, 그 다음에 12번도 채점형 문제가 3점짜리로, 그래서 관료제, 탈관료제가 나왔는데, 19번도 채점형이죠. 그래서 얘들아 19번 문제는 제 본교재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진짜 똑같아. 내가 소름이 돋았거든. 그래서 얘도 한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는 유형인데, 이제 평균 점수를 가지고 갑을병의 점수를 찾아서 채점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독해형이 꽤 많이 출제가 됐는데 사실 평가원에서 독해형은 거의 비문학급으로 어렵게 독해형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너네들의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면은 사실 3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독해형 문항은 독해 능력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너네들이 키워드를 위주로 어떤 키워드가 어떤 이론에 해당하는지를 찾으시면 되는 그 정도의 쉬운 독해형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1번부터 전문항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줄 친 기역부터 리을과 같은 현상, 그래서 얘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구분하는 문항이 나왔는데요. 아펜니노 불곰은 다른 불곰보다 공격성이 약한 건 불곰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에 해당하고요. 니은 산림이 농지로 개간됐대. 이거는 우리가 산림을 농지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인 사회문화현상입니다. 디귿 유전자 다양성이 감소한 거는 불곰의 유전자가 다양성이 감소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자연현상이고요. 리을 불곰의 생존율이 높아진 거는 자연현상이지만 그렇게 발표한 거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문화현상이죠. 1번부터 보시면 기역과 같은 현상, 자연현상은 몰 가치적이라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건 자연현상인데 니은은 사회문화현상이었습니다. 3번 기역과 달리 릴, 사회문화현상은 보편성이 나타나냐. 보편성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고요. 4번 디귿에 비해 자연에 비해 사회문화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죠. 답은 4번으로 굉장히 쉽게 나왔고요. 5번 얘도 달리가 틀렸죠. 그래서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단원 할 때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공통점은 3가지 꼭 외우라 그랬는데 그 중에 2개가 나왔고요. 2번은 이제 문화의 속성인데 한번 봅시다. 가부터 볼게요. 갑 지역의 전통인 땡땡 축제는 갑 지역 주민 대부분이 참여한다 밑줄. 그래서 이 갑 지역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문화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에는 공유성이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땡땡 축제의 공연은 전자장비, 대중가요 등 현대적 요소가 더해져 밑줄. 그래서 쌓이고 쌓이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에는 축적성도 부각되었네요. 그다음에 을 기업에 신규 채용된 사원은 직원 연수를 통해 고유한 조직 문화를 익힌다 밑줄. 그래서 문화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되는 양식임을 의미하는 학습성이 지금 부각되었고요. 그다음에 구성원들은 공통의 행동 기준을 가지게 되어 원활한 분업과 협업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문화로 인해서 뭔가 원활한 상호작용의 토대가 되는 공유성의 내용도 부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가와 달리 나에서만 부각되는 학습성의 특징을 찾아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1번부터 보시면 문화는 상징을 통해 후천적으로 흡수되는 게 학습성의 특징이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 2번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이 변화하는 것은 변동성이고요. 3번 문화는 세대 간 전승에 따라 다양해지고 풍부해진다. 얘들아 풍부는 축적성의 키워드였죠? 근데 축적성은 가에 부각되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4번 문화는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얘는 이제 전체성의 내용이고요. 둘 다 부각되지 않았어요. 5번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갖게 해주는 건 공유성인데 얘는 둘 다 부각되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20세기 중반까지 대규모 폭염에 의해 고래의 일부 종은 멸종 위기에 몰렸는데 언론을 통해 잔혹한 포획 실태를 접한 각국의 시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국제 시민단체를 통해 이게 지금 좀 중요했어. 국제 시민단체를 통해 고래를 구하자라는 구호가 전 세계로 확산됐대요.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는 국제사회로 움직여. 그래서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환경 문제는 국가들의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금 환경 시민단체, 국제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전 세계로 확산시킨 거기 때문에 개별적이 아니라 단체로 행동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2번 현재 세대의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의 이익보다 현재 세대의 이익을 미래 세대의 이익보다 중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죠. 3번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내용도 없고요. 4번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대. 그죠? 답이 4번이죠.
5번 자원 확보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원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고요.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없었죠. 그래서 이거는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4번 얘는 이제 A랑 B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 관점이 나왔고요. 직업 간 기능적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건 기능론이죠. 그래서 B가 기능론, A가 갈등론이 되기 때문에 가해의식은 갈등론만 예라고 하는 갈등론만의 특징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1번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건 둘 다였죠. 그래서 가해 들어갈 수가 없고요. 2번 가해는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얘들아 지배집단 밑줄. 지배집단이라는 표현은 내가 갈등론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A와 달리 B는 기능론은 귀속적 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차등 분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취적 요인, 성취 지위를 중시해요. 그래서 귀속 지위를 중시하는 거는 갈등론입니다. 4번 B와 달리 A, 갈등론은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가 갈등론은 차등 분배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적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는 건 기능론의 관점이었고요. 5번 사회 불평등을 타파해야 된다고 보는 건 갈등론에만 해당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모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 5번으로 할게요. 나 이 5번 문제 정말 어이가 없어요. 5번 문제 어이가 없어. 수능 여기까지 나오니? 응, 응. 볼게요. 일단 얘는 오답률 1위 또는 2위일 것 같아요. 오답률 1위 또는 2위야. 지금 아직 8시도 안 됐거든요. 아직 다 안 나왔어. 등급컷이 1위 또는 2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문제가 복잡해요. 그래서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애들도 많이 틀릴 텐데, 진화론 수능은 또 마지막 단원이잖아. 그래서 너네들이 아직 개념도 정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게임 방법, 내가 그 게임형 문제가 나오면 너네들한테 항상 요구했던 게 규칙을 좀 정독하셔야 돼요. 규칙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누가 이겼는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질문별로 관점을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채점도 잘 하셔야 돼. 그럼 보시면 갑, 을은 번갈아 가며 질문에 예, 아니요 중 하나로 응답하는데 각 질문에 틀리게 응답하면 빵점이고 옳게 응답하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옳게 응답하면 50점을 받거나 랜덤 박스에서 카드를 뽑을 수 있대요. 근데 랜덤 박스에는 100점 받기 대 100점 받기와 점수 교환 카드가 있고 이 중 하나를 무작위로 뽑으면 돼. 그러면 지금 틀리면 빵점을 획득하는데, 근데 맞으면 지금 경우의 수가 세 가지로 나뉘는 거야. 50점을 받을 수도 있고요. 100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점수를 교환할 수도 있어. 그럼 좀 볼게요. 그래서 점수 교환 카드를 뽑으면 직전 회차까지 누적된 점수와 상대방의 점수가 바뀐대요. 그래서 게임은 4회차까지 진행되며 게임이 완료될 때까지 자신의 점수는 알지만 상대방의 응답과 점수는 알 수 없고, 게임이 완료된 이후 누적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자가 되며 동점인 경우 승자는 없고 회차별 갑, 을의 응답과 누적 점수래. 그러면 지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갑이 응답했는데 아니오라고 응답해서 50점을 받았다는 건 첫 번째 질문에 갑이 정답을 말했다는 거야. 그래서 A는 사회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 갑은 A가 순환론이냐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 그래서 맞은 거지. 그럼 아닌 게 맞다는 거는 틀렸다는 거잖아. 그래서 A는 순환론이 아니라서 A는 진화론으로 결정되는 거고, 그래서 B가 순환론으로 결정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값의 진수를 통해서 우리가 A랑 B를 구분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을이 응답했는데 지금 점수를 보니까 값이 50점인데 을이 100점이네? 그러면 을이 맞춰서 랜덤 박스를 뽑았는데 그게 100점이 나왔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을도 지금 맞춘 거야. 그래서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100점짜리 카드를 뽑은 거죠. 그 다음에 3번. 얘는 지금 점수를 보니까 100점, 50점으로 바뀌었네? 그럼 만약에 값이 맞췄다고 쳐서, 값이 맞춰서 50점짜리 카드를 뽑으면 얘가 지금 100점이어야 되는데 50점이 됐잖아. 그럼 얘는 지금 값이 맞춰서 점수 교환 카드를 뽑았다는 거야. 점수 교환 카드는 답을 맞춰야만 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답이 맞아야 되는데, A는 진화로는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동한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기억에는 이제 얘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값이 이걸 맞춘 거고요. 그럼 기억 선지부터 보시면 A와 달리 B는 순환론은 사회가 미분화해서 분화? 이건 진화론 거잖아.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니은 가에는, 얘들아 우리 가에는 옳은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B는 순환론은 사회 변동을 운명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 맞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은은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디귿은 예이다도, 기억은 예이다도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3번이고요. 을이 승자라면, 그래서 을이 이기려면은 지금 점수가 100점, 50점이니까 여기서 을이 무조건 맞아야 돼요. 을이 무조건 맞아야 돼. 그러면 B는 순환론은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을 받지 않죠. 을이 맞추려면은 니은은 이제 아니오가 들어가야 되는데, 니은은 예일 것이다? 말이 안 되죠?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복잡한 카드 게임이요. 그래서 누가 맞췄는지 틀렸는지 뿐만 아니라 맞췄을 때 무슨 카드를 뽑았을지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이런 거를 왜 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카드 게임 이런 걸 왜 내는 거야? 이런 거는 사행성을 주장하는 거죠. 별로 교육적이지 않단 말이야. 어. 6번 문제도 심지어 이거 무슨 예능 보고 만드신 것 같은데, 그거 있죠?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서르고, 그 뭐 표창원이, 어? 표창원 알지? 그 산타클로스 가지고 뭐 국민의 힘이라 그랬나? 빨간색인가요? 맞다 그랬더니 뭐 국민의 힘? 산타클로스인데 빨간색이라 그랬더니 국민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임 있잖아. 그런 게임 보고 만든 거예요. 어, 음. 갑과 을은 A, B, C가 적힌 카드 중 무작위로 선택된 카드 한 장을 각자 자기 이마 위에 붙이고 있으며 자신의 카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대.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이마에 붙은 카드의 내용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야.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갑이 을의 카드에 적힌 태도는 문화를 평가가 아닌 이해 대상으로 본대. 그럼 이거는 상대주의잖아. 그죠? 그 다음에 갑의 카드에 적힌 태도는 자기 문화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거든요. 응. 이거 상대주의도 되거든. 근데 둘 다 옳게 진술했잖아. 그럼 갑도 맞고 을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을에 있는 카드, B가 상대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상대주의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A가 자문화 중심주의, 나머지 하나인 C가 문화 사대주의로 결정이 됩니다. 1번, 타 문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문화 중심주의가 받는 비판이라서 A가 맞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자문화 중심주의가 받는 거죠. 3번,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건 문화 상대주의고요. 4번, 타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되는 건 B와 달리 C, 사대주의는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되죠. 5번, C와 달리 A, 자문화 중심주의는 타문화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문화를 타문화로 이식하려 그러고 타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문화 사대주의가 높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다. 7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는 이제 문화의 변동에서 나왔는데
볼게요. 지금 ABC국이 있고 이 ABC국에서 어떻게 문화가 좀 변했는지를 좀 봅시다. A국과 세모세모국이 장기간 교류한 결과 A국에서는 A국의 언어와 세모세모국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사용한대. 그래서 얘는 문화의 공존이 나타나고 있네요. 다음에 B국에서는 전통 의복과 네모네모국 이주민의 의복이 결합된 새로운 의복이 유행했대요. 얘는 지금 이주민이기 때문에 직접 전파고요. 결합된 이렇게 돼 있잖아. 결합된. 그래서 자문화 요소와 타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기존에 없었던 제3의 문화 요소가 등장하는 건 문화 융합밖에 없습니다. C국에서는 땡땡국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고유한 종교, 자문화 요소가 사라지고 타문화 요소만 남게 되는 건 동화죠. 기억부터 보시면 A국에서는 문화 공존이 나타났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었고, 2번 C국에서는 문화 변동 후 문화적 다양성이, 얘들아, 동화가 일어나면은 자문화 요소가 사라지는 거니까 문화 요소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다양성이 증대돼? 답이 될 수가 없죠. 디귿. B국과 달리 C국에서는 지금 B국은 전통 의복이라는 문화 요소가 전파된 거고, C국에서는 종교라는 문화 요소가 전파된 거잖아. 그럼 종교는 비물질 문화인데 의복은 물질 문화죠. 그래서 B국과 달리 C국에서는 비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난 거 맞습니다. 디귿은 답이 될 수 있고, 릴 A, B 모두 자문화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공존은 자문화, 타문화를 나란히, 융합은 자문화와 타문화를 결합한, 얘만 자문화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됩니다. 답은 디귿, 릴 5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8번으로 넘어갈게요. 밈은 기존의 대중문화 콘텐츠를 재해석하고 변형하는 문화인데, 뉴 미디어의 발달은 많은 사람들이 밈에 접근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재가공한대요. 문화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공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쉽고 빠르게 만드는데,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밈은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대중, 원래 대중은 문화의 수용자였잖아. 근데 문화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대요. 그래서 문화의 수용자였던 애들이 이제 문화를 생산해내는, 그래서 문화의 생산자가 되었다. 뭐 약간 요런 내용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규범과 가치관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한다는 내용은 없고요. 2번 문화를 획일화하여 개인의 독창성을 약화시킨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3번 고급 문화를 대중화요. 얘들아, 밈이 고급 문화는 아니죠. 그래서 막 트랄랄렐로 트랄랄라 이런 게 고급 문화야? 저급하죠. 어. 4번 오락과 휴식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는 내용도 없고요. 답은 이제 5번이죠. 대중을 수동적 소비자에서 능동적 문화 주체로, 그죠? 이제 만들어내니까 전환하는 데 기여합니다. 답은 5번이고요. 9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이제 채점형인데, 지금 보시면 갑을병은 역할을 나누어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정리했는데, ABC는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중 하나래. 그러면 갑은 A와 달리 B만 가진 특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다. 얘들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한테 적용할 수 없는 거는 면접법과 질문지법의 특징이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 B가 참여관찰법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을도 B와 C의 2번은 공통점을 얘기하라는데 맞았대요. 근데 질적 자료래. 그럼 질적 자료는 여기 있는 것 중에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밖에 없는데, 이미 B가 참여관찰법이니까 C가 면접법, A가 질문지법,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그 다음에 가에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특징이 들어가면 되는데 틀렸대요. 이게 이제 틀린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지. 1번 A는 질문지법은 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구조화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2번 B는 얘들아 다수를 대상, 대량의 자료, 그 다음에 통계 처리, 이거는 질문지법 거죠. 3번 연구 대상자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건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의 특징이잖아. 그래서 A와 달리 질문지법과 달리 면접법이 맞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모든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이었어요.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5번 가에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건 면접법이랑 질문지법인데 지금 여기는 면접법이랑 질문지법의 공통점이 들어가면 안 돼요. 틀렸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답은 3번이었고요. 10번 사회적 소수자가 나왔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가 나오면 내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차별받았는지, 그 다음에 그게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그 정도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는데, 보시면 갑은 회사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하지 못했대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제 선천적 요인이죠. 또한 회사 내 외국인으로서, 얘들아 외국인도 인종으로 인한 차별이잖아. 근데 이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외국인 노동자라서 차별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인종 때문에 차별받은 건지, 일단 해서 여성과 외국인, 그다음에 을은 교통사고 이후 생긴 장애, 얘는 후천적 요인이고요. 회사에서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불편을 호소했지만 동료들과 종교는 후천적 요인이죠. 동료들부터 외면당했대요. 1번 사회적 소수자는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만, 지금 을은 후천적 요인으로 차별답했죠? 답이 될 수 없고요. 수적 열세는 사회적 소수자에서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수적 열세가 답이 되면은 삭발할게요. 진짜로. 3번 사회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정책, 지금 적극적 우대 정책은 두 사례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 4번 사회적 소수자를 규정하는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갑은 여성과 외국인, 그 다음에 을은 장애인과 종교, 여러 가지 소수자 집단에 중첩되어 속하고 있죠.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도표,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1번은 이제 바둑판표를 우리가 직접 재구성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볼게요. 갑국의 계층은 ABC로만 구분되고 ABC는 각각 상, 중, 하 중 하나이며 부모 세대 계층 기준은 피라미드형이래요. 부모 세대는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계층 구성 비율은 A가 60, B가 10, C가 30이면은 그럼 지금 피라미드형은 상층이 가장 적고 하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지. 아니 뭐라는 거야. B가 10이니까 이게 상층, 얘가 하층, 얘가 중층, 이렇게 돼서 우리가 바둑판표를 좀 재구성해 보면 부모 세대 상중하, 자녀 세대 상중하가 이렇게 일단 나오고, 지금 10, 30, 60 부모 세대 상층이 10, 중층이 30, 하층이 60, 뭐 일단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표는 부모 세대 전체 인구 대비 세대 간 이동한 자녀의 비율을 이동 양상별로 나타낸 건데, 그럼 지금 보시면 이동 양상이 A에서 B로 이동했대. 하에서 상으로 이동한 게 5%죠. 여기다 5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A에서 C, 하에서 중으로 이동한 게 30이래. 하에서 중으로 이동한 게 30. 그 다음에 B에서 A, 상에서 하로 이동한 게 2%죠. 여기가 2. 그 다음에 B에서 C, 중에서 상으로 이동한 게 3%. 잠깐만. B에서 A면은 중에서 상이잖아. 아니죠. B에서 A면 상에서 하죠. 그럼 B에서 C면은 상에서 하잖아. 상에서 하가 B에서 C면 상에서 중이죠. 미안. 상에서 중이 3%. 그 다음에 C에서 A, 중에서 하면은 중에서 하가 여기가 3%. 그 다음에 C에서 B, 중에서 상이 7%입니다. 중에서 상이 7%. 네. 그러면은 요 세로 라인을 다 더하면 10%가 되니까 여기가 5죠. 그 다음에 여기는 10이니까 나머지가 20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가 35니까 여기가 이제 25가 돼야 되지. 그래서 자녀세도 다 더해주시면 5, 10, 17. 그래서 자녀세 상층은 17, 자녀세대 중층은 53이죠. 그 다음에 자녀세대 하층은 5 더하기 25라서 30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자녀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 되네요. 그래서 1번 모래시계형이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부모와 계층이 같은 자녀. 얘들아, 부모와 계층이 같은 자녀는 여기가 이제 대물림이잖아. 대물림을 다 더하시면 30에 20이라 50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동한 애들이라서 이동한 애들도 50이거든. 그래서 둘은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한번 세대 간 상승 이동. 얘들아, 이렇게 세 칸을 더하는 게 상승 이동이죠. 더해 보시면은 12 더하기 30이니까 40인데, 걔가 하강 이동한 자녀 이렇게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8에 5배 하시면 40인데 그거보다 42가 크기 때문에 5배, 5배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4번, 자녀 세대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 그럼 자녀 세대 상층 중 부모와 일치하는 거는 5명이니까 비율은 이제 17분의 5가 되는 거고요. 중층은 53분의 20이잖아. 그 다음에 하층은 30분의 25죠.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요게 해석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자녀 세대 각 인구 중, 각 계층 인구 중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비율.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자녀 세대 상층 분의 대물림 상층. 요거 따로, 그 다음에 자녀 세대 중층 분의 대물림 중층. 요거 따로. 그 다음에 자녀 세대 하층 분의 대물림 하층 따로. 이렇게를 각각 구해가지고 대소 비교하라는 건데, 지금 얘는 2분의 1이 안 되죠. 얘도 2분의 1이 안 되는데 얘만 2분의 1이 넘기 때문에 하층이 가장 높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5번, 부모의 계층이 중층인 자녀죠. 그럼 부모의 계층이 중층인 애들은 지금 여기잖아. 이 중에서 상층에 속한 자녀는 얘네죠. 7명은 하층에 속한 자녀 3명에 2배는 6이니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둑판표를 재구성하는 유형이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채점형인데, 우리 B의 특징을 A와 비교해 3가지 서술하래. 그래서 얘는 지금 B의 특징을 서술하라 그랬는데 2점이죠. 볼게요. A에 비해 업무의 전문화와 세분화 정도가 높은 건 얘는 관료제. 그 다음에 하향식 의사결정도 관료제죠. 그럼 얘가 2점이라면은 관료제에 해당하는 특징이 맞아야 돼요. 응. 그래서 이제 여기엔 틀린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가에는 탈관료제의 특징이 들어오거나, 공통점이 들어오거나, 달리라 그랬으니까, 뭐 이제 그런 게 들어오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B의 특징을 얘기하라 했으니까 B가 관료제, A가 탈관료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텐데, 1번부터 볼게요. A, B의 B는 관료제는 구성원의 재량권은 탈관료제가 높죠? 답이 될 수 없고요. 2번, 둘 다 공식적 규범에 의한 통제가 지배적입니다. 공식 조직의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도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답은 5번일 텐데, B에 비해 A, 탈관료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고요. 그다음에 가에 A와 달리 조직 운영의 효율성, 이거는 이제 둘 다 추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틀린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틀려야 되니까.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이제 개인과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작년에 트렌드가 독해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매우 쉬워. 트렌드래.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각자 서로 다른 배경, 관심, 동기 등에 따라 사회 현상을 다르게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그들이 취하는 결정, 얘들아, 개인, 이거 개인이죠. 개인이 취하는 결정과 행위에 따라서 사회가 재구성된대. 그래서 사회의 특성을 개인이 결정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 명목록에 관한 내용이고요. 1번, 개인에게 사회는 얘들아 불가항력적, 요거 이제 해석을 못하죠. 불가항력이라는 거는 저항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
그럼 이제 요거를 넣어서 다시 해석하시면 사회 구조가 저항할 수 없대. 그럼 사회 구조가 엄청 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 실제론에 관한 내용이에요. 됐니? 2번. 개인의 속성이 사회 속성을 결정한다고 보는 게 그냥 요 제시문의 완전 한 줄 요약이지. 그죠? 디귿.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건 사회 실제론이라서 답이 될 수 없고요. 릴. 사회 규범은 개인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존재한다. 개인이 믿어서 존재한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명목론이라서 답은 니은 릴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14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이제 하위 문화가 나왔는데 독해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해당하는 문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갑국의 A 집단은 주류 사회의 교육 방식에 반대하고 밑줄. 그래서 지금 주류 문화를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얘는 반문화였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였으나 이에 대한 주류 사회의 반대가 거셌고 새로운 교육 방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A 집단의 사회운동. 얘는 그냥 문제에서 사회운동이라고 줬기 때문에 사회운동의 성능 요건을 다 갖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사회 체제 중 일부를 개선하는 개혁적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지는데요. 현재 이 교육 방식은 밑줄 대부분의 학교에 이제는 주류 문화가 된 거죠. 얘가 주류 문화로 변화한 사례가 나타난 거고요. 기억. 니은 이전에, 사회운동 이전의 기억은 반문화의 특성이 나타난 거 맞습니다. 니은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항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사회운동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디귿. 니은으로 인해 기억은 얘는 반문화. 얘들아, 하위 문화에서 이렇게 됐죠.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일부잖아. 하위 문화에서 주류 문화로 변한 게 맞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5번. 얘는 이제 사회집단과 사회조직, 그 다음에 사회학 기관까지 나왔는데 1번부터 볼게요. 기계공학과는 공식 조직이죠. 그 다음에 비읍. 사내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죠. 어이가 없네. 답이 1번이에요. 2번. 니은은 자동차 회사는 이익사회는 맞는데 회사는 공식적 사회기관은 아니죠. 그래서 2차적 비공식적 사회기관이고요. 사회기관, 공식적 사회기관은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어야 되는데 회사는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니잖아. 3번. 디귿. 부장은 성취. 나중에 이뤄낸 거기 때문에 성취지이고 릴. 지금 재직 당시 인공지능 로봇의 도입으로 대규모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지자 회사를 계속 다닐지 창업을 할지 고민한 거는 서로 다른 두 역할, 누군가가 기대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역할 갈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번. 미음은 얘들아 5번은 판단할 필요가 없죠? 역할에 대한 보상, 역할에 대한 제재는 항상 답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역할에 대한 보상이 답으로 나오면 제가 나체로 강남역을 활보하겠습니다. 네,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16번 얘도 이제 도표로 나왔는데 얘는 이제 3중 수혜자를 구하는 문제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 표를 다 제공해 줬기 때문에 너네들이 해줄 거는 비수혜자 비율 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비율과 인구 수의 관계 요거 이해하는 거 2개밖에 없거든.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ABC만 존재하고 ABC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랑 동일하다 해서 A는 정부 재정으로 비용을 전액 충당하는 거. 얘들아 이거는 공공부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부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강제가입. 강제가입은 사회보험밖에 없잖아. B가 보험, 나머지 하나 C가 서비스.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갑국은 가나 지역으로만 구성되며 인구는 나 지역이 3배래. 그러면 얘는 지금 단위가 비율이잖아. 퍼센트. 이걸 이제 인구 수로 바꿔서 해석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비율 나 지역에다 곱하기 3을 해서 인구 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도표 수업을 들으러 오세요. 네.
그래서 그림은 가나 지역별 전체 인구 중 ABC의 수혜자 비율인데, 뭐 가 지역 인구에서 A 수혜자 비율은 10, 15, 5 이렇게 더한 거고, 뭐 중복 수혜자 비율은 15랑 A랑 B의 수, 뭐 어떻게 읽는지 알려준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모든 인구는 보험 수혜자, 부조 수혜자, 서비스 수혜자에 이걸 셋 다 안 받는 비수혜자를 다 더하시면은 100%가 나와야 되지. 어? 그렇잖아. 받거나 안 받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럼 지금 보시면 부조 보험 서비스를 모두 받는,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다 더해보시면 얘는 10, 25, 30, 35, 50, 60, 90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수혜자가 10% 있었던 거야. 비수혜자 이거 꼭 구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 지역도 보시면 지금 20, 30, 60에 20 더하면 얘는 비수혜자가 20이네. 비수혜자의 비율까지 구해주시고, 그럼 1번 갑국 인구의 90% 이상.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 지역의 인구를 100이라고 치면은 나 지역의 인구는 300명이고, 그러면 갑국 인구는 총 400명이니까 그 중에 사회보장제도, 얘는 90%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90 더하기, 얘는 80%가 받으니까 300의 80%, 240명. 그래서 얘는 400분의 330이라서 계산도 복잡하네. 몇 퍼센트야? 4, 80, 뭐 몇 퍼센트다, 뭐 이렇게 90% 이상이 아니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정말 병신 같은 풀이거든? 이거 실제로 이렇게 해설하는 분이 있을 거야. 내가 장담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설해야 되냐면, 봐봐. 지금 가 지역의 수혜자는 총 90%죠. 그죠? 나 지역의 수혜자는 총 80%죠. 그지? 그러면 전체 수혜자는 가 지역과 나 지역 80에서 90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너네가 사문이 35점이고 생윤이 25점이야. 그러면 사탐 평균은 25점이랑 35점의 사이에 있어야겠지. 그죠? 30점이잖아. 사탐 평균이 40점이 될 수 있어? 없죠. 그럼 봐봐. 가 지역의 수혜자 비율이 90%고 나 지역의 수혜자 비율이 80%라는 거는 전체 수혜자 비율은 80이랑 90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가중 평균의 원리가 등장해요. 응? 지금 나 지역이 인구수가 3배 많기 때문에 나 지역이랑 3배 더 가까워야 되거든. 그래서 1대 3의 비율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10 떨어져 있는 거를 1대 3으로 나누면 여기는 82.5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몇 퍼센트 이상이냐 물어봤지 정확하게 몇 퍼센트냐고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82.5라고 계산하지 않아도 돼. 않아도 되는데 이거를 400분의 뭐 몇 더하기 몇 해가지고 82.5다를 계산하고 있는 건 정말 바보 같은 풀이야. 알겠니? 응. 그래서 얘는 90% 이상은 절대 될 수 없고요. 80이랑 90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2번 A와 C의 중복 수혜자 수는, 얘들아 수혜자 수를 물어보면 곱하기 3을 해줘야 되죠. 나 지역 A랑 C의 중복 수혜자 수는 5 더하기 10에 3을 곱하시면은 45고요. 얘는 가 지역은 5 더하기 5를 하시면 10이라서 10에 4.5배지. 한번 갑국 인구 대비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 비율,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갑국 인구 400분의 사회 서비스의 수혜자 뭐 몇 더하기 몇 이렇게 하지 말고 가 지역과 나 지역의 서비스 비율을 구해봐. 그럼 가 지역은 지금 서비스 수혜자가 20에 15 더하면 35%거든. 나 지역은 얘는 10, 20,
얘도 35%네요. 그럼 봐봐. 너네가 사문이 35점인데 생윤이 35점이야. 그럼 사탐 평균은 몇 점이야? 20점이야? 그럴 순 없죠. 35점이죠. 응. 그래서 35%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0% 미만이라고 할 수 없고요. 4번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상호부조의 원리는 보험이죠. 보험의 수혜자 수는 가지역은 지금 보험을 다 더하시면은 40에 20 더하면 60%. 그래서 60이라고 그냥 쓰시면 되고. 나지역. 나지역은 보험이 그러면 10에 40에 55. 퍼센트에다가 곱하기 3을 해줘야 되지, 인구수니까. 그래서 나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답은 5번이지.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건 보험이랑 부조죠. 보험이랑 부조의 수혜자 수는 나지역이 가족의 3배. 이거 얘들아, 또 이렇게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이랑 부조의 수혜자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 수치를 다 더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요거 6개를 더하시는 똘추 같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그렇게 하면 돼요. 100에서 요거랑 요거 빼면 되잖아. 그러면은 가지역은 100에서 25 빼면은 75죠. 75. 나지역은 얘도 20이랑 5를 더해서 25를 빼시면 나지역은 75에, 이거는 비율이고 인구수는 곱하기 3이죠. 나지역이 75 곱하기 3이 가지역 75에 3배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푸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이거를 막 분수 계산해 가지고 비율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거 6개의 숫자를 다 더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강사 있으면 빨리 거르고 여기 다원학원으로 오세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17번은 사회조사 유형이 이제 17번에 나왔는데 얘가 이제 어렵죠. 사회조사 유형이 나왔습니다. 1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답은 AI 기반 학습 도구를 활용한 교육이 고등학생 내모, 고등학생이 모집단, 고등학생의 학습 몰입도 밑줄, 학습 몰입도가 종속변인 1이고요. 그 다음에 융합적 사고력 밑줄, 얘가 이제 종속변인 2번입니다. 기억이 이제 독립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설 1을 보시면 AI를 활용한 교육은 고등학생의 학습 몰입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 얘는 AI가 학습 몰입도에 긍정적 영향, 뭐 이런 가설을 세운 거고요. 얘는 AI가 고등학생의 융합적 사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을 세운 건데, 학습 몰입도는 과제 집중도, 자기 시간에 대한 통제감 등을, 융합적 사고력은 사고 유연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을, 얘들아 5점 척도 밑줄 치세요. 5점 척도는 수치와 계량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준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나온 거고,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학습 몰입도와 융합적 사고력에 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이기 때문에 종속변인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죠. 그래서 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도록 A집단과 B집단으로 나누고, A집단에만 한 학기에 걸쳐서 AI 기반 학습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실시했다 밑줄, 얘가 실험 처치죠. 그래서 실험 처치를 해준 A집단이 실험집단, B집단이 통제집단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자료 분석 결과 가설 1은 채택됐대. 그러면 AI가 몰입도를 높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된 거죠. 근데 가설 2는 기각됐다는 거는 AI가 융합적 사고를 높이지는 못했다는 거니까 뭐 똑같았을 수도 있고 낮아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럼 기각부터 볼게요. 갑은 지금 실험법을 활용한 양적 연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방법론적 1원론을 사용했고요. 2번 A집단은 실험집단, B집단은 통제집단이 맞습니다.
디귿, 종속 변이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나타나 있고요. 리을, 갑의 연구 결과는 니은, 융합적 사고력의 향상을 위한 AI 도입의 필요성? 얘들아, 융합사고는 높이지 못했잖아. 그래서 이런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3번이죠?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18번. 18번은 사이먼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왔는데요. 얘도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독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자 여러분, 최근 유행하고 있는 러닝에 대한 연구 계획. 저희 집이 반포 한강공원 근처에 있는데, 이제 강북을 넘어가려면 반포대교를 타야 돼요. 그럼 거기서 뚜벅뚜벅 축제를 해요. 뚜벅뚜벅 축제. 차량을 통제한단 말이야. 미쳐버려요. 러닝 이런 좀 민폐야. 정해진 데서만 하시면 되지. 맨날 마라톤 하죠, 마라톤. 마라톤을 왜 해? 그것도 마라톤도 이 쪼다 같은 애들이 42km를 못 뛰니까 막 하프 마라톤, 막 쿼터 마라톤 이런 거 하거든? 그럴 거면은 그냥 운동장 몇 바퀴 돌면 되지. 왜 이 서울의 막 도심을 막 통제해 가면서 러닝을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집에서 러닝머신이나 뛰어라. 막 그러고 싶은데, 음. 러닝 크루 이런 것도 보통 이제 정말 러닝이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이제 여미새나 남미새들의 사교 파티죠. 그래서 이제 러닝은 한 5km 하고 이제 술 먹으러 가고 그러면은 러닝을 뭐하러 해? 어? 그래서 이제 저도 배드민턴 동아리를 했는데 배드민턴 3시간 치고 술을 4시간을 마셨어요. 그럼 그거는 배드민턴 동아리일까? 어, 배드민턴 동아리가 아니겠죠? 음주 동아리. 보시면 저는 사회 각 부분이 밑줄 상호의존적 관계. 이거는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갑이 기능론이죠. 따라서 러닝을 통한 건강 증진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문화상 이면에 담긴 밑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지배, 피지배 이런 표현은 갈등론 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는 사회문화상에 대한 개인의 의미부여 밑줄. 의미부여는 상상론의 특징이죠. 1번 갑의 관점은 인간이 상황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건 상상론이기 때문에 병이고요. 2번 대립과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게 갈등론이잖아. 그래서 을의 관점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병의 관점은 사회 조화 균형을 중시하는 건 기능론이라서 갑의 관점이고요. 4번 개인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건 상상론이기 때문에 병의 관점입니다. 5번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건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점 모두 해당하는데 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네요. 19번 얘들아 얘는 이제 기출을 풀어본 학생은 쉬웠을 거야. 그래서 채점형인데 어떻게 채점이 해서는지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갑을병의 평균 점수는 1점이래. 응. 그러면 지금 3명이서 평균이 1점이라는 거는 이 3명에서 총 3점을 획득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3점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은 모두 1점을 받거나 2점, 1점, 빵점을 받거나 그렇게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갑의 점수는 을에 비해 낮고 갑의 점수는 을에 비해 낮고 병에 비해 높대요. 그러면 지금 대소관계가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소관계가 성립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을이 2점 갑이 1점 병이 빵점이라서 을이 2개를 다 맞고 병이 2개를 다 틀리고 갑은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면 A와 달리 B는 일탈을 기준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은 B가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 무조건 맞아야 되니까 확정이야. 그 다음에 얘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C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C는 일탈이 발생하는 상호작용 과정에 주목한다는 거는 C가 낙인이랑 차교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게 무조건 틀리잖아. 그래서 C는 낙인도 될 수 없고 차교도 될 수 없어서 C는 아노미 이론이어야 돼요. 뒤르케미 아노미 이론. C가 뒤르케미 아노미. 그래서 A가 낙인 이론이고요. 그럼 이제 값을 채점해 주시면 낙인 이론은 정상 집단 간의 규律 촉진을 일탄의 해결책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이건 차교잖아. 그래서 값이 1점을 획득하기 위해선 가에 무조건 맞는 내용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한 무규범 상태에 주목하는 건 뒤르케메 아노미 이론인데 그거는 C죠. 2번 A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것도 아노미 이론이기 때문에 A, 낙인 이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3번 가에는 맞는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A와 달리 C는 뒤르케메 아노미 이론은 일탈 행동이 학습되는 과정? 이건 차교잖아. 응. 그럼 맞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데 C는 차교니까 틀렸죠. 들어갈 수 없고요. 4번 나에도 맞는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낙인은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맞네요. 4번 4번이네. 됐어요. 5번 다에는 C와 달리 B 낙인 이론은 얘들아 근데 다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야 되잖아. 근데 낙인 이론은 2차적 일탈이 발생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게 맞죠. 그러면 틀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맞았으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4번, 19번 문제까지 봤고요. 20번, 네, 부양비 도표. 부양비 도표는 얘들아 제발 뭐를 100으로 주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거 지금 이제 오늘 해설이 여러 명이 올라올 텐데 내가 딱 봐도 알아요. 부양 인구를 100으로 두고 풀 거야. 전체 인구를 100으로 두고 푸는 강사가 있다면 걔는 부양 인구를 100으로 두고 푸는 강사보다 더 똘추해요. 진짜야. 근데 얘는 뭐를 100으로 두지 마시고 통분하면 돼. 통분. 그럼 볼게요. 50년 전 대비 전체 인구 증가를 나왔고 얘들아 전체 인구 중 유손 인구 비율 일단 다 분수 형태로 바꿀게. 총 인구 중 총분의 유소년 인구가 나왔고 두 번째 유소년 부양비가 나왔죠. 부분의 유가 나왔잖아. 이렇게 다 분수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럼 얘는 5분의 1이고요. 20%니까 얘는 5분의 2죠.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5분의 2죠. 25는 4분의 1이고 50은 2분의 1이죠. 이렇게 다 분수 형태로 바꾸고 유소년 인구가 지금 2개 나왔잖아. 그래서 이 유소년 인구에 해당하는 수치를 통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10분의 2로 바뀌겠지. 얘도 2랑 1이니까 이거 8분의 2로 바꾸면 되죠. 이건 1이니까 가만히 냅두고 그러면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총 인구 일단 이렇게 바꿔주고 T년,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100년에 얘들아 이렇게 바꾸잖아? 그럼 그대로 쓰시면 돼요. 유소년이 2명일 때 총 인구는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유소년이 2명일 때 부양 인구 5명이죠. 그럼 나머지 노인 인구는 3명이 되는 거고 T 플러스 50년도 유소년이 2명일 때 총 인구는 8명이고 그 다음에 부양 인구는 5명이라서 나머지 노인 인구가 1명이 됩니다. T 플러스 100년은 유소년이 1명일 때 총 인구는 4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은 2명이라서 노인도 1명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조건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50년 전 대비 해당 연도 전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 20이래. 그러면 10명에서 20%가 빠졌다는 건 10명에서 2명이 빠졌다는 거니까 8명이 맞죠. 그 다음에 8명에서 이번엔 50% 증가했대. 그럼 8명의 50%는 4명이니까 4명이 증가했다는 건 여기가 12명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4명이잖아. 그래서 T 플러스 100년 전체에다가 3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기억, 유소년 인구는 T년과 T 플러스 50년이 같네요. 2명으로 답이 될 수 있고요. 니은, 노령화 지수는 T년이 2분의 3이죠. 얘가 T 플러스 100년 2분의 1 T 플러스 100년 1분의 1 1에 2배야? 아니죠? 한번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T년은 10분의 5라서 50%, 4분의 2라서 50%로 같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리을 T 플러스 50년의 총부양비는 5분의 3이죠. 얘는 T 플러스 100년의 노년부양비, T 플러스 100년의 노년부양비는 2분의 1이라서 2분의 1보다 5분의 3이 큽니다. 내가 이거를 뭐를 100으로 두지 말라는 이유는 좀 봐봐. 내가 이런 거 지금 부양비, 뭐의 비율 이런 거 판단할 때 약분했어? 그냥 그대로 읽었잖아. 물론 뭐 자잘한 약분했죠. 뭐 10분의 5는 50%다 이런 거. 이거를 막 100으로 주잖아. 그럼 100분의 몇이라서 그걸 막 약분하고 대소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약분이 된 수가 작은 걸로 가져가시는 게 나중에 계산을 빨리 하거나 계산 실수를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이거를 왜 뭐를 100으로 두고 풀라고 가르치는지 나 진짜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시면은 저랑 전문항 해설이 다 됐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산모를 봤을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개념 1회독을 이거를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개념 1회독을 반드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이제 송파 다원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우리 다원학원 원장님이 아직 사회문화 개념을 안 한 친구들,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수업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 3월 28일 2시부터 7시, 5시 반까지 개념반을 하나 더 오픈했습니다. 또 이 반에서는 개념이랑 기출을 1회독 할 수 있고요. 너무 많아서 반을 2개 열죠. 그래서 4월 2일, 이건 이제 목요일이거든. 목요일에 개강하는, 얘는 평일이기 때문에 6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이렇게 개념 기출 1회독 반을 하나 더 열었기 때문에 현장 강의로 저랑 개념 1회독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현강을 못 온다, 온라인 학습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송파 다원 측으로 문의를 넣어주시면은 우리 카운터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나는 개념 1회독이 됐다 하시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기출을 스스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기출은 뭐를 하시면 되냐면, 최근 5개년 평가원 문제와 얘랑 최근 3개년 교육청 문항, 최소한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기출 분석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출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각종 인강 선생님들의 기출 커리큘럼을 들으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제 수업을 들으면은 저는 개념 기출 1회독 강의이기 때문에 기출도 해드립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혹시 도표를 많이 틀린 사람들은 당연히 도표 강의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도표는 5월 9일에 개강을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사회문화 오답을 끝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랑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